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1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5분만 쉬었다고 그랬는데 5일 쉬고 막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할 때 계속 하셔야 되고요. 자, 갑시다. 문제 5번. 이번에는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수정, 삭제, 추가 입력 또는 정정. 어쨌든 결론은 잘못된 거 고쳐라 이거죠. 없으면 집어넣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고칠 건 고쳐주고. 자, 갑니다. 10월 5일 날 자본적 지출. 이때 머릿속에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 보자마자 자산 처리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영업점, 건물, 방화문 설치비 그럼 결국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설치비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결론은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봅니다. 10월 5일 날 가봐요. 10월 5일 05일 딱 가보니까 여기 수선비로 되어 있죠. 대변에 현금은 상관없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수선비로 되어 있는 걸 뭘로? 지금 건물에 대한 방화문이잖아요. 건물에 대한 비용이니까 건물로 바꿔주면 되죠. 수선비를 건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건들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또 지우고 새로 입력하라고 그러대. 왜? 도대체 왜?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되어 있던 것을 건물로 고쳐주면 된다. 이런 걸 또 메모하지 말. 메모는 뭐하러 해요? 그냥 시험장 끝나고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가다반 뭐로 맞춰요? 뭐로 맞춰? 그냥 시험장에서 끝나고 나오면 끝이지. 그죠? 그리고 그날 시험 끝나면 그냥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잠시 좀 친구들 안 만나고 좀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자마자 오늘 친구들 만나고 수다도 떨고 커피도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뜨거워 죽는구나. 여러분 아이스지 참. 어쨌든 조금씩 드시고 그리고 그날 푹 쉬세요. 그리고 다음날 뭐 해야 돼? 센스껏 미리 저기 회계 1급책 구입했죠. 그럼 회계 1급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공부해가지고 다음에 회계 1급 딱 붙어야죠. 저는 발표 보고 할 거예요. 합격하면 할 거예요. 그럼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구입해 놓고 이제 오늘까지는 회계 2급 딱 하고 오늘 쉬고 내일부터 1급 출발 딱 해야죠. 그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 시험이 두 달 텀이잖아요. 2급보다 1급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근데 영업부의 부서 회식대가 아니라 영업부의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출했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래. 접대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뭐 고칠 것도 없지 뭐. 자, 일단 10월 13일로 갑니다. 10월 13일로 딱 가면 여기 복리후생비로 돼 있잖아요. 뭘로 바꾸면 돼? 접대비로. 끝.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죠. 나머지는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는데 고민할 여지가 없죠.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다. 끝. 그래서 문제 읽으면서 체크하면 끝난 거지. 이걸 또 여기다 대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X 뭔 짓 하는 건지.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결산정리사항 갑니다. 결산정리사항 하면 또 할 일이 있죠. 뭐가 있죠? 자동인지 수동인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죠? 수동부터 해야죠. 수동 끝나면 자동. 이때 회계 2급에 해당되는 자동 결산이 뭐 있대요? 기대감, 합격 기대감이 있지요. 끝나면 전표 추가 F3번 전표 추가 딱 해줘야죠. 있나 근데? 결산이 네 문제네. 여기 있네. 거의 자동 결산 대손. 딱 보자마자 대손. 이건 자동이고 나머지는 미지급, 선급 어쩌고 있는 거 다 수동이네. 1, 2, 3번은 볼 것도 없이 일단 수동이에요. 안 써도 그만이지만 여기도 수동. 근데 마지막 대손은 자동 이렇게 되네. 그죠? 다시 1번으로 와서 기간 어떻게 결산 때까지 기간이 경과됐다. 지나갔다. 미수이자. 기간은 지나갔는데 미수. 아직 못 받았다.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그랬죠.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현금주의였으면 미수이자. 돈은 못 받았으니까 안 적겠죠. 현금주의는.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니까 회계처리 아무것도 안 돼 있대.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실제로 못 받았지만 장부에 적어줍니다. 이때 미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알아서 이런 분계가 떠야 돼. 사실 메모했지만 메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월 31일로 옮기고 차변에 미수금 쓰면 안 되죠. 미수 수익 써야 됩니다. 미수 수익을 써주고 금액은 150.
그리고 대변에 이자 어머나 이자 수익 됐죠? 끝.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는 그냥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기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금액. 선금액을 다른 말로 하면 미경과액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차기분이죠. 차기분 12만 원에 대한 수정분계하시오.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으로 처리한. 선금액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비용으로 처리하니 포인트야. 아,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였었지. 그랬다가 이거 이 중에 내년 거, 미경과 내년 게 있네? 빼야지. 차변에 있던 거니까 뺄 때는 반대쪽 대변. 아, 대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대변에다가 보험료, 보험 800번대, 보험료, 그리고 이 회계이금은 다 800번대잖아요. 800번대. 그리고 금액이 얼마야? 내년 거 112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선급금은 안 되죠. 선급금은 안 됩니다. 선급 비용. 결산 정리 사항은 선급 비용이고요. 결산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이 선급금, 선수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이의 신청자가 있었대. 선급금은 당연히 안 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비용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산치로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한 어쩌고저쩌고 똑같아. 문제 똑같아. 근데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자산으로 처리했었다면 이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때는 지급시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시작했죠.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선급비용으로 시작했다가 결산 때 선급비용 중에 이번 연도까지 기간이 지나간 거는 없애야 되겠구나. 이때는 경과액으로 써주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당기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비용처리법이든 자산처리법이든 이 분계가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이 분계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귀밑머리 하나 뽑고 정신 차리고 저기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결산정리사항으로 오셔서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 사실은 이 자산처리법은 보통 회계 1급부터 나오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2급에도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 둘 다 정확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쉽진 않아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용처리법, 근데 이 문제는 자산처리법이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금액은 몰라요. 어차피 지급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건 금액은 모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대. 단기 매매 증권, 그죠?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이걸 취득할 때 액면가액은 1,000원인데 1,500원에 취득했었대요. 1,500원씩 사왔는데 기말에 공정가치 시가가 1,600원으로 늘었어. 아싸. 중간에 처분한 건 없었대. 늘었대요. 그럼 일단 이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메모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문제 보자마자 단기 매매증권이고 올랐으니까 이익이야. 이걸 떠오르면 맞는 거고 안 떠오르면 메모가 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메모해? 거기다 그 만화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냐 안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파악하면 바로 입력하면 되고 파악 못한다. 그럼 좀 넘기고 딴 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메모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건 없다 이거죠. 아시죠? 딱 보자마자 살 때는 1,500원인데 1,600원에 올랐네. 그럼 100원씩 올랐네. 근데 1,000주야. 100원씩 1,000주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그죠? 그럼 평가이익 일단 주고요. 금액은 10만 원. 그죠?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끝. 그래서 그냥 굳이 메모할 것도 없이 딱 보자마자 물론 굳이 또 식처럼 비슷하게 평가손익을 구할 때 굳이 따지면 1,000주 곱하기 기말 공정가에서 어쨌든 뭐에서 1,500원에서 1,600원을 빼나 1,600원에서 1,500원을 빼나 일단 1,500원짜리가 1,600원이 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눈치껏 딱 보자마자 100원 올랐네. 10만 원 이익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되는 거지.
1600원 빼기 100원, 1500원. 1500원 빼기 1600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1500원짜리를 1600원. 근데 액면 금액은 뭐다냐?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이건 언제 필요한다? 이거는 배당금 계산할 때. 근데 우리 2급 범위에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배당금을 계산할 때는 액면에 뭐 5%, 액면에 1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액면가액이 필요하지만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1,500원이나 1,600원 이렇게 시가 그때그때 공정가액으로 평가되고 공정가액으로 거래가 되니까 액면가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기말 매출채권 화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잖아요. 에 대하여 보충법으로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손예상이잖아요. 근데 자동이죠. 땡큐지 땡큐. 메인 화면 찍고 메인 화면 가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대손이잖아요. 대손은 상단에 보면 F8 상단에 F8 아이고 잠깐만요. 상단에 F8 있죠. 요거 여기 상단에 F8 대손상각 보이죠. 거기로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것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이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어떤 분은 나머지 안 지워도 돼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익혔다가는 나중에 실무 나가면 뒤지게 혼나고 무시당하고 눈물찍 콧물찍 할 거예요. 제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면 여기 채권이라고 해서 다 대손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손 설정하는 요건이 있어. 요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공부할 때부터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나머지는 지우고 결산 반영 눌러주고 나머지 더 이상 없죠.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F3 전표 추가 눌러서 예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게 단기매매 증권까지잖아요. 근데 조회 F12 조회를 눌러보면 분계가 다른 것도 돼 있죠.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분계도 돼 있고 냅두세요. 그냥 냅두시고 대손상각비 분계가 되어 있죠. 자동으로 왔습니다. 물론 나는 그냥 수동으로 할래요. 뭐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시든가. 자 됐고. 자 만져봐. 장부조회 회계 1, 2급에서는 조회에서 답 찾는 거 나옵니다. 늘 여기 3개 나왔죠. 첫 번째 3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외상매출 건수는 총 몇 건이냐. 외상매출한 건수. 그럼 3월달 걸 물어봤으니까 월계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월계표 한번 열어볼까요? 자, 얘는 이제 닫고 월계표 1월계표 여기 있죠? 그 중에 월계표를 클릭하는 게 한 번이라도 적게 누른댔죠? 3월이니까 03 외상매출 건수니까 외상매출금을 딱 보자. 외상매출금 봤을 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외상매출금이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잖아요. 이때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는데 외상매출금이 자산이죠. 자산 차변 요게 외상매출금 증가하는 거고 대변 외상매출금 감소하는 거죠.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그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값이 증가되죠. 차변에 있는 거 요 3건이죠. 회수된 건 요거 한 건이네. 한 건. 회수된 건 한 건, 매출한 건 3건. 매출한 건 3건. 그래서 답은 3건이죠, 뭐. 3. 3건. 3. 됐죠? 그런데 아니 외상 매출 건수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외상 매출금을 떠올리면 되잖아요. 외상 매출금을 떠올리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또 어떤 분들이 이의 신청했대요. 그래가지고 문제 그 확정 답안에 외상 매출 건수라고만 되어 있지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지 않느냐. 그럼 어음 받은 것도 외상 매출 아니냐? 그랬나 봐요. 그럼 미수금은 안 들어가나? 미수금도 외상 매출일 텐데. 그래서 결론은 이 외상 매출금 개정뿐만 아니라 받으러옴 개정에 보면 받으러옴 개정에 보면 차변에 한 건이 더 있어. 그래서 3건도 맞고 4건도 맞는 걸로 했대요. 3건도 맞고 4건도 맞고 그랬답니다. 외상매출 건수에 요거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인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결론적으로 둘 다 맞게 돼 있었지만
둘 다 맞게 돼 있었지만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외상 매출 건수. 그럼 어음 매출한 것도 외상 매출에 들어가냐? 물론 그것도 어음 받은 것도 나중에 받을 거니까 외상은 외상이다. 근데 어음 수치, 어음 매출 채권하고 외상 매출 채권이 다른 거잖아요. 에이, 넘어가요. 어쨌든 둘 다 맞도록 둘 다 맞았다고 돼 있대요. 근데 우리 만약에 내가 시험 보러 갔다. 그럼 외상 매출 건수, 그럼 외상 매출금 떠올리면 되는 거죠. 굳이 어음도 외상 아니냐? 그럼 미수금은 없었나? 미수금은 없었겠지 설마. 미수금. 여긴 없대. 아, 다행이네. 없대요. 없으면 됐지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억지죠. 근데 우리 시험은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것도 맞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앞에 지나간 것 중에 뭐 있었더라? 아, 인출금이 있었지. 인출금도 자본금하고 둘 다 맞는 걸로 했고, 그 다음 바로 지금 이거 외상 매출 건수 3건이라고 적어도 답이고 4건 적은 사람도 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관대해 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문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 또 6월 말 현재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선급금이 얼마냐? 키워드는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라는 글자. 거래처 글자랑 거래처명이 있다. 그럼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 확인하면 되죠. 거래처 원장 자담 상사.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시다. 거래처 원장. 그래 놓고 또 날짜가 6월 말 현재. 그럼 6월 말 현재면 1월 1일부터 6월 말이에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예요. 1월이죠. 6월 말 현재면 6월 중 그러면 6월 1일부터지만 6월 말 현재 그러면 무조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죠. 1월 1일부터 0630까지. 계정 과목은 선급금. F2번 눌러서 선급금 검색하세요. 그리고 엔터. 자담만 궁금하니까 F2번 눌러서 자담만 검색해도 되고, 저같이 귀차니즘 있는 분들은 그냥 엔터 쳐. 막 친 다음에 자담을 찾았더니 하나밖에 없는데 520. 그죠? 자담이 뭐 이 거래처가 500개 중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4개밖에 하나인데, 4개 중에 하나인데 뭐. 다시 여기서 그냥 F2번 눌러서 자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담이 바로 뜨니까 좋긴 하죠. 알아서 하세요. 520만 원. 메모 520만 원 100거. 마지막 물음. 현금하고 관련해서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 그 입금액과 출금액이 입금액과 또 이번엔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의 차액. 그러니까 입금액이 제일 큰 달하고 출금액이 제일 큰 달을 먼저 구해야지. 근데 차액을 구해야 되네. 그리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양수로 적어래. 아따 참말로. 일단 키워드는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 원장을 봐라. 근데 중요한 건 입금액 최고 입금액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 입금액, 최고 출금액, 최고 출금액도 찾아야 되죠. 그럼 입금액과 출금액이 각각 얼마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라리. 그럼 일단 가볼게요. 총계정원장 여기 있죠. 총계정원장 클릭하시고,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인데 상반기 1월부터 6월 0101에서 0630까지 계정 과목 현금 101 딱 치고, 그러면 여기 왼쪽 이 차변 쪽이 입금이죠. 여기 현금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있는 게 입금, 대변에 있는 게 출금이 되는 거죠. 출금. 참말로. 출금이 되죠. 그럼 입금액 중에 제일 큰 건 2월 달이고, 아니네. 여기 있네. 5월 달 4,400이고, 출금액이 제일 큰 건 여기 2월이네. 그럼 여기 5월과 2월 거죠. 그래서 다시 5월 달은 4,400. 제일 큰 달은 4,400이고, 그다음 출금액이 제일 큰 건 2월 달이었죠. 어디 갔어? 20600. 그럼 차액이 얼마냐? 물어본 게 차액이니까 차액은 2,340만 원. 2,340만 원. 그죠? 2,340. 요걸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요걸. 자, 이래 가지고 다 했으니까 이제 답안 저장하는 거. 자, 메뉴 다 돼야 돼요. 참 실무 끝났지. 그다음 뭐 해야 돼? 원래는 이론 해야죠. 자, 실기 끝났으니까 이론으로 가세요. 표지 맨 앞으로 가서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푸는 게 열심히 푸는 게요. 풀었다 치고, 자,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답안 마킹합니다. 이렇게 마킹합니다.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요거 6개, 7개 풀었더니 끝났대. 그나마 5번은 못 풀었네. 5번은 못 풀고 7번까지 왔는데 다 끝났대. 감독관이 빨리 제출하고 나가래. 아,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죠.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이런 분 한 명도 안 계실 건데 혹시나 어쨌든 갑자기 컴퓨터에 문제 생겼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랬다. 그 다음 갑자기 거시기 급 신호가 와가지고 참느라고 죽을 뻔하느라고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이제 이때 그래서 이제 실기 먼저 풀으라는 거죠. 이때 딱 보면 못 푸는 게 많은데 이때 딱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답안이 보니까 2번, 3번이 한 2개씩 있고 4번, 1번, 4번은 하나밖에 없네. 에이 모르면 4번이야 이제. 지금부터 4번. 다 4번 찍어. 1번 아니면 4번. 아무거나 그냥 안 푸는 거 4번 찍어요. 진짜 시험 보러 가서 이런 사람 없겠지. 어쨌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면 일자로 쫙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3건, 4건. 원래는 3건이죠. 숫자로 3만 쓰면 되고 두 번째 건 520, 5200. 마지막 건 요거 23400이죠. 23400 치고 끝. 그리고 닫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다 끝났으니까 답안 저장 누르면 돼요. 답안 저장 누르면 USB 저장이라고 뜨죠. 그럼 눌러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으니까 USB 안 꽂았으니까 그런 거고 시험 볼 때는 USB 꽂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장됐다고 뜹니다. 그럼 다 됐으면 자 프로그램 닫고 그리고 문제지 챙겨서 나오면서 USB를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나가시면 끝. 문제지는 버려. 뭐 집에까지 가서 가답안 맞춘다고 가답안 몇 시에 나와요. 그리고 뭐 사이트다 맨날 가답안 내는데 맨날 한두 개씩 틀려. 뭐하러 봐 도대체. 뭐 신경 쓰이게. 그냥 시험 끝나면 즐기세요. 편하게. 그동안 못 쉰 거 쉬면서 저기 소주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아니지 여러분처럼 입이 비싸니까 와인을 드시든지 뭐 뭘 드시든지 어쨌든 아니 하이볼 뭐 그걸 드시든지 그러면서 오늘 쉬고 내일부터 회계 1급 시작. 아셨죠? 자, 그리고 아직 이론 안 풀으신 분 있죠? 이론 안 푸신 분들은 지금부터 15개니까 15분 하지 말고 넉넉 잡아 10분. 10분 동안 찍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강의로 이만큼이라도 배울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자 111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